이강윤의 오늘 계속해서 국제 뉴스를 짚어봅니다. 네, 국제뉴스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인문결 연구소의 임상훈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제가 방송 마치고 운전하고 이렇게 이제 귀가를 하거나 다른 모임에 가거나 할 때 라디오를 듣는데 어젠가 그젠가는 CBS 네네. 정관용 씨하고 네. 뭐 하시대요, 프로그램. 네네. 제가 쫑긋하고 들었어요. 네. 네. 여기서 하실 때보다 훨씬 공들여서 하시는 것 같아서 아니, 그렇진 않고요. 네.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아니, 종류가 다르니까. 농담이에요. 예. 네. 재밌게 잘 들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워낙 뭐 지금 방송가 방송계를 국제 문제 쪽에서는 두 분이 거의 도맡아서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조아무개 여성 외신 캐스터라는 분하고 임상훈 소장님. 제가 뭐 실명을 들어서 이렇게 비교하거나 그러진 않겠습니다만 시청자 여러분들도 운전하시거나 라디오로 뭐 들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분석의 깊이, 이른바 클래스의 차이라고 하나요? 제가 사람은 잘 봤죠. 갑자기 왜 이러십니까? 자, 이거는 꽤 의미 있는 결정 같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그리고 미국에서 51개 주가 50개 주에서 최초로 네. 불법 이민자들에게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하겠다. 그렇죠. 이런 결정을 내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추려 주시죠. 일단. 이번에 바로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결정이 된 사항인데, 네. 캘리포니아 주가 이제 워낙에 좀 진보 성향이 강한 지역이기도 하고, 이민자들도 특히 또 많고 많이 있고, 또 우리 교민들도 많이 계시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 좀 진보적인 그런 그 법안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나오는 지역이긴 하지만, 네. 이번에 굉장히 획기적인 것으로 평가가 되죠. 예. 물론 그 전부터 캘리포니아 주에서 청소년 유아들을 대상으로는 좀 더 이렇게 폭넓게 적용이 되는 그런 이제 그 제도였는데, 그러니까 네. 그 의료 보험 제도가 좀 불법 치료자라 하더라도 네. 미성년 이런 경우에는 적용이 됐었는데, 이게 이제 성년의 경우라도 이렇게 적용이 되도록 확대가 되는 그런 경우가 된 것이죠. 아시다시피 미국이 참 대한민국 건강보험 시스템이 참 잘 된 건데 그 세계적이죠. 미국을 보면 뭐 식료품값 싸고 나라 넓고 자원 많고 그러니까 못 살래야 못 살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아파 보면 돈의 힘과 서러움을 네. 확실하고 뼈저리게 느끼는 데가 미국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수술 웬만한 치료하면은 어마어마한 금액이 청구되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다들 사보험, 네. 개인보험을 드는데 그게 지갑, 가정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압박 요인이 되니까 그렇죠. 아주 촘촘하게 해서 이렇게 드는데 그나마 불법 이민자들은 그런 것도 잘 할 수가 없어서 네. 아프면 정말 큰일이고 죽어나가는 건데 그렇죠. 이렇게 했다는 것은 미국의 실정으로 보면 어마어마하게 큰 일이에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지금 말씀을 정리를 해주셨지만 미국이 뭐 세계 최강의 나라고 GDP 규모 1위고 뭐 개인 GDP도 굉장히 높고 뭐 잘 사는 나라인데, 소위 잘 사는 나라들 중에서는 그 빈부의 격차에 따라서 삶의 질이 네.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내가 좀 돈을 못 벌어도 기본적인 삶을 보장해주는 뭐 그런 나라도 있는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잘 살아야 잘 사는, 그렇죠. 뭐 당연한 말인가요? 못 살면 명언이네요, 그 말. 네. 잘 살아야 잘 사는 거지. 네. 내가 못 살면 미국이 아무리 부강해도 못 살 수밖에 없는 곳이 또 미국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이 보험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돈이 많으면야 뭐 내가 사보험을 들고 뭐 다 커버가 되는, 보장이 되는 근데 그런 보험을 들면 되죠. 그러니까는 그렇죠. 부자들은 상관없고, 그다음에 아주 최악의 빈곤층 같은 경우도 국가에서 이제 주 정부와 연방 정부에서 이제 어느 정도의 시스템이 있죠. 이게 이제 케어라고 하는 것하고 또 메디케이드라고 하는 예. 것 두 가지로 나눠서 이제 보장이 되고 있기도 하고, 뭐 전적으로는 아니지만 어쨌든 어느 정도는 되는데,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중간에 애매한, 그러니까는 정말 못 살아가지고 국가에게 손을 내밀어야 하는 층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부자도 아니어서 내가 보험을 들기도 어려운
중간에 중산층들 같은 경우가 정말 어려운 그런 예. 상황이라는 예.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바마 정부에서 들어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그건 뭐 대통령 차원에서 이거를 좀 고쳐보겠다고 그래서 오바마 케어라고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또 근데 또 트럼프 행정부 들어가지고 다시 되돌리려고 하는 뭐 그런 운동이고 어쨌든 그런 게 현재 미국의 그 건강 보건 그 상황인데 게다가 트럼프는 또 불법 이민 그 자체에 대해서 매우 그렇죠. 적대적인 걸 취하고 있고 네. 지금 멕시코하고도 장벽을 어마어마한 거액을 들여서 쌓는 문제로 야당하고 계속 싸우는데 그렇죠. 캘리포니아에서는 불법 이민자 말하자면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처단해야 할 그룹인데 네. 쫓아야 할 그렇죠. 그룹인데 그 사람들에게도 가장 기본적인 의료 보장은 적용해 주겠다고 하니 네. 네. 참 대단한. 그러니까 이게 이제 큰 틀에서 보자면은 뭐 민주당과 공화당의 그 차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어느 쪽이 좋고 나쁘고 문제가 아니고 이제 정책적인 차이가 음흠. 뭐 공화당을 지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지금 그 연방 정부 재정이 바닥나고 있고 그리고 지금 국가 질서를 잡아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너희들은 거꾸로 가냐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당연히 그러겠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고 민주당 지지하는 쪽에서는 그 그러니까 국민을 떠나서 시민에게 인간에게 교육을 시켜야 되는 그 의무, 그다음에 그 인간 입장에서는 권리, 그다음에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 그것보다 어떻게 보면 교육보다 더 이제 원천적인 이건 뭐 생존에 직결되는 권리니까. 그렇죠. 사람이 기본권 중에 기본권. 적어도 아프면은 그 아프질 말아야 되는 도와줘야 되는 이 권리가 예. 보편적인 자연법 기본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제 민주당 입장인 것이죠. 근데 지금 특히 그 현재의 그 캘리포니아 주지사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그룹 내부에서도 좀 더 진보적인 쪽에 예. 속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네. 캘리포니아 주지사 그리고 주의회도 민주당이 네, 네. 압도적으로 우세한 그런 예, 거고. 예. 캘리포니아는 항상 민주당이 그렇죠. 이기는 지역이었고요. 예, 예. 대선에서도 지금 그렇고. 이제 임 소장님께 그러면 제가 간단히 좀 정리를 부탁드리고 싶은데 미국이 의료보험이 우리하고 조금 복잡하고 나뉘어져 있는 게 메디케이드라는 게 있고 메디케어. 그러니까 이제 에이드, 예. 퍼스트 에이드 응급 조치할 때의 에이드가 붙은 메디케이드가 있고 네. 케어한다, 치료해 준다의 메디케어. 그렇죠. 이런 것일 텐데 그 두 가지의 차이점을 이번 기회에 좀 간략히 설명을 좀. 예, 간략하게 이제 두 가지를 비교를 해드린다면은 예. 미국에서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이제 보험이다, 건강보험이다 얘기하면은 보편적인 그런 생각, 보편적인 그 보험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수혜를 준다는 의미에서의 보험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 미국은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수혜 개념이 더 강하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에이드라고 하면 도와준다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수혜를 준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게 메디케이드가 거기에 해당이 되는데 그러니까 65세 이하의 경우에 빈곤자가 또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는 돈을 잘 벌지 못해서 내 건강 챙기기도 어려운 그런 경우를 이제 도와주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이 메디케이드죠. 그러니까 케이드는 쉽게 말하면 복지의 성격이 그렇죠. 좀 강하고 네, 그건 네. 주정부에서 하는 거고. 그렇죠. 연방 정부도 물론 돈을 네, 주지만 네, 네. 주정부가 이제 주로 하는 관할을 거고. 하죠. 그다음에 메디케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연방 정부에서 주로 관할을 예. 하는데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요즘에 65세 이상의 노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65세 이상 은퇴한 사람들이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하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보편적인 복지 성격이 강한 예.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 물론 예. 그럴 수도 있지만 소득 수준과 나이에 그렇죠. 따라서. 근데 이제 문제는 둘 다 못 받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예. 것인데 어쨌든 미국 사회가 원래 그 개인이 개인의 안위를 챙겨야 되는 어떤 그런 역사가 미국의 기본 역사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총기 그렇죠. 소지가 총도 허용되고 본인이 뭐 가지고 있는 것 같이 허용이 되는 것이 이제 그런 같은 맥락인데 집안에 들어오면은 한두 마디 퇴거 명령을 하고 그러지 않았을 경우에는 바로 사살해도 네. 크게 벌 받지 않는. 그렇죠. 그러니까는 정당방위. 자기의 건강도 자기가 벌어서 챙겨라. 이게 뭐 기본적인 미국의 어떤 입장이긴 하지만 상당히 살벌한 사회예요. 서구를 보는 것 같죠. 그럼 이번 조치로 우선 또 캘리포니아 하면은 우리 교민들이 특히 많이 몰려 사는 곳이죠. 뉴욕과 네. 함께. 예. 뉴욕은 뭐 다른 지역 출신도 굉장히 많습니다만
이번에 이 조치가 시행되면 대략 얼마만큼의 사람들이 혜택을 보게 되고 필요한 돈은 어느 정도로 추산됩니까? 기본 9만 명 정도가 이제 혜택을 받을 어. 거라고 이제 추정은 돼요. 네. 기본적으로 그 정도의 추정이 이제 되고 있는데 그거는 뭐 정확한 건 아니고 왜냐면 불법 체류자가 정확한 일단 그게 그 모수가 분모 네. 최대 집단 자체가 파악이 잘 안 그렇죠. 되니까. 그게 파악이 안 되기 네. 때문에 얼마큼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가 사실 추정할 수밖에 그렇죠. 없는 것인데 대략 그 그렇죠. 정도 될 네. 것이다. 뭐 그런 정도고 그 주정부에서는 어느 정도의 그러니까 이미 그 의회를 통과해 가지고 그 예산은 확보가 돼 있다고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새롭게 앞으로 편성해야 되는 그런 예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예. 이미 확보된 예산에서 이제 집행이 된다고 하니까 소요 예산은 대략 얼마쯤 그건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해봤는데 확보된 게? 네. 뭐 한 1억 달러 뭐 이런 얘기도 얼핏 나오고 이러는 네,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렇게 됐던 주에서 확보한 그렇게 것은? 됐던 것 같아요. 네. 주에서 확보된 것이 1억 달러 정도라고 그렇게 됐던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최종적으로 집행되는 거 보고 네, 또 우선 수혜 대상 자체가 네, 아직 명확히 그렇죠. 특정할 명확하지 수가 않기 없기 때문에 예, 수혜자의 범위와 소요 예산도 조금씩 변동이 있겠죠. 그렇죠. 예, 그건 아무튼 앞으로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불법 이민자들에게도 의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게 네네. 주정부에서 최소한의 케어는 하겠다라는 네, 게 굉장히 큰 상징성을 그렇죠. 갖는 미국에서 거고. 처음으로 이제 그렇죠. 캘리포니아에서 했다. 트럼프가 속으로 상당히 못마땅해 할 것 같아요.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야 당연히 못마땅할 거고. 지금 트럼프는 오바마 케어도 깎아내리고 그 오바마가 퇴임하고 나서도 못 바꾸게 하려고 대못 같은 걸 몇 개 했는데 다 뽑았잖아요. 네. 트럼프가. 그리고 또 불법 이민자들에게 이렇게 하겠다니 안 좋아하겠죠. 또 여기는 자기가 가서 선거운동 해봐야 표 안 나오는 데고. 오바마 케어를 없애보려고 하긴 하는데 네.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일단 예. 상호 간에 지금 그 법적 투쟁도 심하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바마 케어가 위헌이다 뭐 이런 판결도 나왔다가 또 트럼프 케어라고도 이렇게 하잖아요. 오바마 예, 케어를 예. 개최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정확한 실체가 아직 나온 건 아니지만 그것에 대해서도 또 이렇게 법적으로 그 위법성이 있다 이런 판결이 서로 양쪽에서 주고받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더 이제 특히 이제 내년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도 거꾸로 죄송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오바마 케어에서 있었던 몇 가지는 이건 유지해라라고 이제 좀 명령을 한 네. 상태고 그러기 때문에 예. 그거는 완전히 폐지하기는 아마 공화당 입장에서도 어려울 것 같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 미국이기 때문에 그 지방분권이 확실한 상태고 네. 각 주별로 별도의 법을 만들 권한이 있을 뿐더러 그것을 제도로 발전시켜 나가는 게 정치적 전통으로 자리 잡은 곳이기 때문에 네네. 중앙정부의 방침과는 달리 캘리포니아 어느 특정한 주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로서는 부럽기도 하고 잘 이해가 안 가기도 하고 네. 캘리포니아가 우리 한반도보다 훨씬 크고 인구는 아마 남한보다 조금 작죠. 네. 거기도 예, 한 예. 4,500~600만 그 정도 되나요? 정확한 사람 아마 수는 모르겠는데 그럴 거예요. 그렇죠. 면적은 넓고 네, 면적은 크고 사람은 인구는 남한보다 조금 적었던 것 네. 같아요, 제 기억에. 네네. 근데 이제 워낙 세계 각지에서 오는 사람이 많고 네. 관광이니 뭐니 해서 그다음에 샌프란시스코 이런데 이제 그 무슨 밸리라고 그러죠? 실리콘밸리, 실리밸리 네. 맞아요? 실리밸리? 실리콘밸리 말씀하시는 거. 네, 네, 네. 네. 아, 실리밸리 그건 약칭이었나? 아무튼 그래서 굉장히 많은 외국 사람들이 와서 체류하고 하는 곳이니까 선거인단 수도 제일 많죠. 그렇죠, 네. 그렇죠. 인구도 5천만에 육박하고 예, 예. 미국 역사로서는 굉장히 획기적인 제도가 하나 시작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험 제도라는 것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보편적인 혜택으로 가느냐 아니면 수혜의 개념으로 소위 도와준다는 개념으로 가야 되느냐 이 싸움 아니겠습니까? 끝없는 논쟁이죠. 끝없는 논쟁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는 도와준다는 의미가 이제 더 강했는데 이게 이제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는 심지어 이제 불법 이민자에까지 이게 간다는 것은 보편으로 또 가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 보험이라고 하는 것도
미국도 마찬가지. 전 세계 모든 경우가 마찬가지. 정치적인 어떤 그 진보, 보수 이 관점에서 보자면은 진보가 이제 이걸 보편화시키려고 계속 밀어붙이고 보수는 그거를 천천히 하자라고 그렇죠. 막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결정이 되는 것인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에서 저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 이런 것들도 사실 민주당 정부에서 만들었던 것이죠. 존슨 대통령 때. 두 정파의 차이가 그대로 고스란히 또 드러나는 사례이기도 하면서 예. 집권당과 대통령은 공화당이지만 음. 캘리포니아에서는 민주당이 주정부는 주정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도 그냥 그저 태평양 건너 나라의 사례 하나만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정치 개혁을 궁극적으로는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지방자치제가 우리는 지금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타산지석이랄까? 좋은 의미니까 수범의 사례로 봐야 될 것 같네요. 예. 오늘 역시 좋은 중요한 얘기 전해주셨습니다. 인문결 연구소의 임상훈 소장님과 여기서 작별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7월 11일입니다. 잠깐 게시판 보죠. 오늘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아마 저희들 힘내라고 저하고 지금 앞에 두 명의 젊은 음향 그리고 이 유튜브를 맡는 두 분이 함께 이 넓은 스튜디오에 있습니다. 세 사람 응원하고 격려해 주시느라고 많은 글을 남겨주셨다고 생각하고요. 의견들은 짬짬이 다 체크하고 읽고 있었습니다. 김병경님께서는 제발 좋아요 좀 많이 눌러달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고맙습니다. 집계도 하시더라고요. 이분은 이렇게 시간별로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네. 집계도 하세요. 몇 대 몇 이래서 전첨에게 뭔가 했는데 구독하기 이런 것을 좀 기본적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와 계신 분들은 적어도 구독하기는 돼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제가 혹 났던 거 아니고요. 혹이 난 게 아니니까 혹이 나은 것도 아닙니다. 아마 여기 스튜디오 이 조명하고 이렇게 비친 것이 묘하게 혹이 난 것처럼 그렇게 보이셨던 것 같아요. 저도 어제 그 말씀을 듣고서 제가 보는 제 모니터가 따로 있는데 송출되지 않는 거. 그렇게도 보일 수 있겠구나 싶었는데 제가 중간에 뭐라고 설명하기가 좀 쑥스러워서 가만히 있었는데 오늘 또 말씀하시네요. 그 전화카드 한장님은 굉장히 예리하신가 봐요. 그리고 아까 어느 분 이 말씀은 꼭 성대모사 이제 안 할게요. 잘 하지도 못하는데. 제가 하숙 때 신촌에서 7년간을 하숙을 했는데 13군데를 하숙집을 옮겨 다녔는데 그중에 딱 2번 빼고는 룸메이트들이 전부 다 대구 아니면 부산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투리를 그때 좀 귀너머로 귀동냥으로 배운 거고요. 김은주님 참 고맙습니다. 이강윤 앵커의 5인 발언이지만 발상이 참 좋다. 상징적으로 영남, 호남 나누어서 각각 특성화된 대회를 개최하자. 이거 우리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한번 이런 거 해도 되지 않을까 싶고 제가 잘못 알고 있던 것이지만 대구 육상 대회 그런 큰 대회 하나 세계적인 우뚝 서는 대회로 만들어 나가고 광주 수영도 이렇게 나가고 그러면 좋지 않겠어요? 맨날 서울이나 수도권에서만 하고 그러면 재미도 없고. 바다아이님, 하운즈 4773님 반갑습니다. 조은님도 자주 보이시네요. 예, 내일만 열심히 일하면 주말이네요. 힘내야겠습니다. ASD 123. 벌써 이렇게 빠릅니다. 오늘 목요일입니다. 장마가 며칠 쉬더니 어제 오늘 조금 부리는데 제발 심술만 부리지 않고 가뭄 해소하고 농사 짓는데 도움이 되는 정도만 뿌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마전선이 북측 기단에 밀려가지고 계속 아래쪽에 있는 바람에 일본은 지금 온통 물난리랍니다. 올라와서 한반도쯤에 뿌렸어야 할 물이 기세가 약해서 일본에만 물을 막 퍼붓고 있대요. 우리한테는
꼭 필요한 만큼만 왔으면 좋겠습니다. 7월 11일 이강윤의 오늘 여기서 접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